G7 정상회의 일본 히로시마에서 있었는데 네. 총평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G7회의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대받아서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뭐 자랑스러운 일이죠. 대한민국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니까요. 그 우리가 국민들도 생각할 때 우리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어깨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흐뭇해하고 뿌듯해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꺼풀을 딱 벗겨보니까 예. 일단은 G7에서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G7에서 네. 없는 게 있다. 일단은 G7에서 네. 한미 정상회담이 없습니다. 아 맞아요. 네, 뭐 한미 정상회담 없었어요. 네. 한일 정상회담만 있었죠. 예, 뭐 한미 정상회담 뭐 우리 한미가 이제 지금 돈독하니까 뭐 네.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G7에서는 한미일 아. 한국 정상회담을 하기로 거의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한미일 정상회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했다고 하던데요. 이분 회담. 2분 회담을 저게 네. 스탠딩을 서서 예, 사진으로 이분 좀 볼 수가 회담. 있지만. 네. 근데 이분 회담 2분 동안 이제 대화도 하시고 네. 뭐 통역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아. 이분 동안에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회담을 하시려면은 네. 이 선문답을 나누셔야 됩니다. 선문답.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의 미리. 정상들이 예. 그 산 속에서 30년 정도 돌을 닦고 나오셔야지 2분 동안에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텔레파시를 통해서 네. 느낌을 그래서 주고받고. 뭐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세 분의 이 만남, 회동은 있었지만은 회동.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 없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면 우리가 이제 국기를 세워놓고 네.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악수도 네. 하고 사진도 찍고 네. 격식을 차린 다음에 회담하는 게 정상회담인데 뭐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스탠딩으로 잠깐 네. 만났다. 네. 서서. 뭐 워낙 이런 G7에 또 여러 초청 국가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다자간 정상회담은 뭐 일정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꾸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또 우리 오마이TV 박종원 기자님이랑 네. 저랑 또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없어도. 근데 또 왜 회담이 그래요. 있었다고 말하는 건지. 네, 한미일 어쨌든 예. 만났고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소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기시다 총리는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보였다. 예. 윤 대통령 안 보였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G7에 가셔서 네.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국민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관심 가지고 열심히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행적을 쭉 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네. G7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반면에 기시다 총리는 그 기시다 총리가 원래 외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이 화려한 외교술 이런 건 완전히 돋보였다고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G7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있었죠. 네. 그때는 기시다 총리랑 같이 우리 한국인 히로시마 원폭, 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 유령비에 갔을 때 네. 그때는 기시다 총리랑 같이 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돋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같이 가서 돋보였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후광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도 확 드러났던 것이죠.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젤렌스키 대통령 만난 것도 네. 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행적 중에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 유령비만 간 건 아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건 아니고 만나고 다른 정상들도 많이 만났죠. 뭐 인도 총리도 만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만나고. 말씀드린 거는 두드러지게 돋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잘 볼까요?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G7에 초청받은 게 우리 언론에서도 네 차례 초청을 맞아요.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네 차례 초청을 받았는데 네. 바로 이 앞에 초청을 받은 게 2021년인가요?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영국에서. 영국에서. 예. 저희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나요? 예. 그때 네. 영국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자회담 같은 거 열릴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또 전 네. 세계 대통령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이렇게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네. 국제사회에서 가끔 높아졌고 이건 다시 말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지 국제사회가 그 대한민국의 영향 또는 대한민국의 의지에 예. 의해 가지고 국제사회도 도움을 얻고 네. 그래서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대한민국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변수로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감이 별로 지금 안 보인다. 존재감이 안 보인다. 좀 주체적으로 뭐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목을 안 해도 되고. 예. 그런 그래서 제가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은 또 G7에 가서 네. 그 많은 그 정상들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연설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평화와 이제 보건, 예, 뭐 의료 그렇죠. 이 부분, 예. IT 분야 이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일 네. 그 한 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그 하나의 이제 묶음 속에 들어가 있는 네. 뭐 한미일의 하나의 이제 파트를 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어떤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또는 아주 그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과 정 반대되게 또 아주 그 독특하거나 네. 또는 어떤 돌발적인 그래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럴 이런 수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대통령께서 G7에 이렇게 가시기 전에는 또 네. 우리 언론에서 한국일보에서 특종을 했었죠. 네.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그런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발언을 우리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발언으로? 해가지고 예 힘에 의한 그런 어떤 현상 변경 반대한다. 변경을 반대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우리 대통령께서 또 하셨으면은 저는 물론 그걸 안 하신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시면은 또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또 반발해가지고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럴 수 뭐 있죠. 돋보일 수도 있었을 거고 두드러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 근데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뭐 그런 면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상황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네.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감 가시도 없었던 반면에 또한 어떤 그런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됐던 것처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일과 중국이 대결하는 최전선에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뭐 이래저래 주목받을 일이 예, 없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현상에 그래요.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낸 평가를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이제 A시 네. 됐다. 이런 논평을 내서 이것도 회자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네. 보세요? 심리적으로 좀 어떠십니까? 그게 그런 게 정신승리 아닙니까? 정신승리.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8이 되려면은 예. G8에 걸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G8에 걸맞는 걸 한다는 거는 많은 나라들이 네. 대한민국의 어떤 영향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움직이면은 많은 나라들이 네. 대한민국의 움직임이 상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아젠다를 이렇게 던지는 것들 이런 정도의 국가 역량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보건의료 역량이라든가 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네. 또 뭐 반도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적인 이른바 경제 안보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상수가 되고 네. 그 대한민국이 던진 아젠다에 따라서 아하. 국제 사회가 또 보조를 맞춰주는 이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G8 국가로서 심지어는 이제 아직 G8에 정상적으로 가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G8 국가와 다름없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격 또는 국력에 맞게 거기에 해당되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호흡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서는 우리 역량 발휘를 충분히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G8이다 심리적 G8이라고 G8. 했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요즘 말하는 정신 승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심리적.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네. 그 워싱턴 선언 예. 그걸 가지고 느낌으로 느낌. 그 핵을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 핵 공유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이 자세, 그런 태도와 지금 또 심리적 A시라는 논평이 좀 네. 이어지면서 진짜는 거 아닌데 네. 뭐 심리적, 느낌적 사실상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마치 네. 그렇게 된 것처럼 하는 모습. 글쎄요, 그때도 이제 핵공유 네.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미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간의 이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네. 관련된 매우 예민한 주제인데 이 그렇죠.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느낌과 개념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정말 국가의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 네. 그리고 국제사회하고의 관계 여기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중요한데 미국과 관계에서 안보 문제를 가지고 느낌과 개념을 가지고 한미 고위 당국자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하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사안이었었죠. 그동안 이제 못 봤던 상황이 네. 외교적으로 펼쳐져 가지고 네. 좀 어리둥절했던 그런 상황이고